예, 다음엔 또 시각화의 또 다른 사례들을 우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가 메신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메신저에 관련된 그런 그 가입자, 그 다음에 사용 나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그림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각화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메신저에 관련된 뭐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있죠. 카카오톡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스카이프는 이제 필리핀에서 지금 많이 쓰는 걸로 예전에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 메신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QQ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은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일본하고 타이완하고 타일랜드 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왓츠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페인, 그 유럽 쪽에서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하고 북미 쪽도 이제 많이 쓰죠. 멕시코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북미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왓츠앱을 많이 쓰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에서는 QQ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는 뭐 위챗을 많이 쓰는 거예요. 위챗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거기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 비버는 이제 쿠웨이트,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그리스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게 되면 현재 메신저의 실제 가입자 수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느 메신저가 가입자가 제일 높은지, 여기 같은 경우는 서클이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이 크면 가입자 국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 이제 작으면 뭐 더 작게 되고, 그래서 사용하는 숫자들을 이렇게 서클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그 시각화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 시밀러송 네트워크입니다. 시밀러송 네트워크이에요. 그래서 이 시밀러송들이 어떠한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송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돼서 이 송에 실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송들 관련된 부분들, 이걸 보시면 이 중심이 되는 송에서 뎁스가 하나, 둘, 뭐 이렇게 갔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연관 그 송들이 어떤 형태, 즉 연관 노래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우리가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트로트의 그 실제 노래 제목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이 노래 제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래는 결국 뭐냐면 그 트로트 하나의 방송이 실제 행해질 때 불려진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연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연관 노래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시각화 사례를 여러분이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시각화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바람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람이 현재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불고 있는지를 시각화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웹사이트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ventusky.com 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그런 그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 정보, 그 다음에 지상 2m 기온 정보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감 온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 그 다음에 날씨 레이더, 그 다음에 위성, 그 다음에 구름량, 그 다음에 풍속, 그 다음에 강풍, 그 다음에 기압, 뇌우, 습도, 파도, 그 다음에 적설량, 대기 오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리얼 타임으로 지금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 시점이 이제 이 시점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날씨 정보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이벤트들을 다 만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람 같은 것도 특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그려서 보여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제 기술적인 파트가 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구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바람이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실제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서해안이죠. 서해안 쪽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빠져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람의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예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나 그 다음에 실제로 황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이제 다 그 바람의 방향들을 갖고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그 실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도 이제 그 바람에 대한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색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애니메이션 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윈드맵 사이트고요. 그래서 hint.fm인가요? fm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윈드라는 형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4.0마일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은 10.3마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마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진한 검정색이 이제 1마일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좀 높은 게 이 30마일, 이 색깔은 30마일이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이제 서부고 이쪽이 동부니까 실제 서부 쪽은 지금 바람이 별로 거의 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중부 쪽이죠. 중부 쪽에서 바람이 아주 30마일 이상 지금 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방향들을 다 잘 보시면 되겠고, 또 방향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바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 실제 이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그 실시간에 불어오는 부는 바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기후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토네이도 같은 거 많이 발생이 되죠. 허리케인도 그렇지만 토네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토네이도가 어디에서 실제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바람의 방향들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곳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아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 서비스를 이제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시각화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항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아주 시각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기능들도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하우스 헌팅 all day, every day라는 그런 그 가시화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주로 미국에 대한 사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실제로 여기 이게 이제 캘린더 맵이라고 합니다. 캘린더 맵이라고 하는데 이 캘린더 맵을 보시면 요 세로축이 뭐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요일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시간대별로 실제 원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을 여기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트래픽이고요. 하나는 컴퓨터 사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모바일 사용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주별로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를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이 텍사스의 컴퓨터 사용량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캐치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컴퓨터를 그 텍사스에서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 72%가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된 게 28%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관련된 사용, 그 다음에 실제 컴퓨터 관련된 사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캘린더 맵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요. 이 캘린더 맵에 보시면 이 색깔을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여기 이 색깔인 경우에는 굉장히 트래픽이 높은 거고 이 색깔은 트래픽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 정도가 되는 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실제 이런 시간대별로 이 색깔 표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제로 내가
월요일 날 12시 0시 때는 실제 트래픽이 얼마나 된다. 이 단계로 보면 한 세 번째 단계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시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2시도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여기 3시부터 4시, 5시까지는 이 가장 낮은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시인가요? 6시 때는 요 두 번째 단계, 7시 때는 여기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쭉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9시부터 여러분들이 거의 피크는 이제 10시부터죠. 10시부터 한 5시 이전까지가 이제 피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의 그 실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딱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별로도 시간대별로 다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월, 화, 수죠. 수요일 날 보시면 여기 트래픽이 높은 데는 11시부터 한 4시까지, 5시 이전까지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피크가 없잖아요. 거의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거의 이제 사용하는 게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이때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요? 4시부터 좀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시부터 여러분들이 5시까지는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때는 잠을 자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10시부터 5시 이전까지가 아주 피크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5시 이전까지가 피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요일 날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에는 별로 그렇게 피크처럼 보이지는 않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 출장도 많이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피크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은 결국은 일의 형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금요일 날은 실제 일의 강도가 이제 목요일 날보다는 굉장히 적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시각화를 이런 캘린더 맵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하우스 헌팅 all day every day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들어가서 이런 캘린더 맵을 우리가 통해서 각 주별,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실제로 매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패턴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캘린더 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주 인텐시브하게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좀 더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시각화를 한눈에 우리가 본다, 이 이야기는 결국 데이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실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좀 더 국민들한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각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런 그 캘린더 맵을 이용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주별 뭐 이렇게 시간대별 이렇게 해서 제품의 분량을 만들었다, 분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분량이 많이 났는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1년을 365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언제 분량이 많이 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X축하고 Y축을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실제 각각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눈에 실제로 제품이 언제 분량이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어떤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대별로 제품의 분량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제품 생산 기획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작업자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 Fireball from Outer Space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떨어진 운석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제 지구봉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지구봉상에 파이어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딱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실제 하나의 새로운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기는 새로운 응용이라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제 이런 3D 오브젝트에 대한 환경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각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뭐 지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전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회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파이어 볼들이 어디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걸로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주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볼 뿐만 아니고 실제 이거에 흥미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파이어볼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응용을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고 어떻게 또 만들어가고 실제 여기에 정보를 어떻게 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공부를 해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많은 부분들이 이그젬플, 시각화 이그젬플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실제 시각화의 방법, 시각화의 구현 방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이그젬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다양한 시각화를 했는데요. 간단한 여러분들이 퀴즈 형태의 문제로 여러분 보여주면, 첫 번째 연관 노래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한 기법은 무엇이죠? 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금방 잘 아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다 생각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그 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노래를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는 그런 노드가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죠? 노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노드가 결국 노래의 이름을 표현한다고 할 경우에 그 노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또 다른 노래들이 있을 건데,
그 노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 노래는 연관이 있는 거고 그 연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와 선을 이제 가지고서 이 그 노래들 간의 연관을 표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관이 많은 그런 실제로 노래들은 그 노드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뭐 엣지의 숫자가 다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선이 많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노래가 얼마나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노래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드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로 구성된 연결성 있는 그런 시각화 도구는, 그 다음에 시각화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그래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그래프 용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관 관련된 시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미국의 USA, 미국의 바람 시각화를 이용해서 사용한 기법은 무엇이죠? 그렇죠. 이제 바람에 대한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우리가 그 바람이 표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람을 우리가 시각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시간에 되다 보니 바람의 흐름을 우리가 실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람은 결국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표현되는 형태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동서남북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동서의 가운데 방향, 그렇죠? 가운데 방향, 동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그리게 될 거고요. 그런 화살표의 형태들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그려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바람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초당 하나씩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간격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 바람이 있을 텐데, 그 바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바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주변이죠. 이 주변의 데이터들의 정보를 찾아서, 즉 바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이 현재 그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그 방향이 있는 그런 선이죠. 방향이 있는 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방향에 있는 선을 주변에 있는 방향이 있는 선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실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선 기반으로 실제 그림을 그리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래나 SNS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실제로 그 메신저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서로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 다음에 또 그 각각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그 시각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시각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모델들은 주로 이제 그래프 모델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그래프는 결국은 노드하고 선, 즉 엣지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합인데, 이런 집합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시각화를 하면 많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 지표를 시각화하는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바람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바람의 방향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방향들이 서로
인접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시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트래픽들이 있는데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에 대한 트래픽,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에 대한 트래픽, 그 다음에 뭐죠? 모바일 사용에 대한 트래픽, 뭐 전기 사용에 대한 트래픽, 뭐 이런 많은 트래픽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트래픽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각화를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캘린더 맵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요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날짜,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야? 주, 이렇게 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캘린더 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캘린더 맵을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니까요. 금방 얘기했듯이 교통에 대한 목적이다. 그러면 교통에 대한 걸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또 컴퓨터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 캘린더 맵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화의 약간 고도화된 그 시각화 기법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노래나 그 다음에 SNS, 바람지표, 트래픽, 뭐 이런 시각화를 하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으니까 이 관련된 부분들을 웹사이트에서 잘 찾아서 실제로 체험하는 형태의 실습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제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각화의 사례들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